강의실에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외롭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2매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고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첫 페이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 7, 8번도 뭐 그냥저냥 푸는 당연한 문제인 것 같아.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일단 추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다조건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던 대칭 차집합 이 녀석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A와 B가 있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얘기해주는 집합이 문제에서 지금 제시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조건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해석하면 B 빼기 A가 되니까 B 빼기 A가 6, 8이 이렇게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결정돼 있고 여기 지금 A와 B를 뺀 집합 요 영역만 지금 남아있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1, 2, 3, 4, 5, 6, 7, 8, 9 중에서 거기 나와있지 않은 원소를 생각하면 여기에 2가 4가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운데 이제 교집합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의 이제 최대값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6, 8, 2, 4가 아닌 것들 중에서 제일 큰 놈하고 7하고 9가 들어올 때고 최소값은 이제 누구야? 1하고 3이 들어올 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잘 계산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10번. 이제 약수집합, 배수집합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A는 배수집합이면은 A의 뭐 3의 배수 집합하고 4의 배수 집합을 교집합을 때려주면 얘가 지금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다 이런 것들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니은 보기에 나오는 것도 A의 6의 배수 집합하고 8의 배수 집합이니까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 집합이라서 A의 20, 4의 배수의 집합이고 이 녀석이 지금 12의 배수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뭐 약수배수 집합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 것 같아. 다만 이제 디귿보기 같은 거 우아하게 잘 해석해야 되고 n 지금 b의 8의 배수 8의 약수 그 다음에 9의 약수 얘네들을 합집합 땡긴 다음에 b의 12의 약수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4개냐 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뭐 일반적인 논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분배를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8의 약수랑 12의 약수의 교집합 그 다음에 여기가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뭐야 b의 9의 약수랑 이제 12의 약수지. 얘네들의 이제 교집합을 땡기는 거니까 우리가 약수배수 집합에서 교집합은 항상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지금 8과 12의 최대 공약수인 이제 뭐야 4의 약수집합이고 얘는 9와 12의 최대 공약수인 3의 약수집합이니까 얘네들이 합집합은 직접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나온다라는 거 참인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시겠고요. 다음 이제 11번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A, A를 지나가니까 Y는 기울기 미지수로 잡고 X-A 더하기 A다 라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찾아준 다음에 이 녀석이랑 이제 누구를 연립해주면 돼? 2차 함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얘를 이쪽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땡겨주시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걔를 열심히 정리를 해주면 M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A 마이너스 1에 M 더하기 4에 A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날 텐데 여기서 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해서 A값 결정하고 두 분의 합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을 좀 주의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뭐 상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y 이퀄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지금 y 이퀄 기울기로 묶었을 때 ax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 5짜리 직선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5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요 녀석하고 지금 요 직선이 2, 4분면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 파트에서 이제 만날 조건을 찾는 거고 저 자식은 지금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0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면서 이 녀석이랑 이제 요 영역에서 만날 조건을 찾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서 얘보다 더 기울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주의하실 게 기울기가 음수기만 하면 만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이랑 이제 평행인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평행인 직선보다는 이쪽으로 놓일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지나가는 순간은 2분의 5니까 기울기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아니면 얘랑 평행인 순간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보단 작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A값은 2분의 5, B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게 지금 A, B, C를 이렇게 연결하면 대충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가 A, 여기가 B, 그다음 여기가
C. 문제에서 지금 ABC와 AD의 넓이의 비가 9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이게 평행선 것의 닮은 비 생각해 주시면 닮은 비가 3대 1인 점을 잘 찍어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ABB를 돌아다니는 점 D가 있는데 닮은 비가 3대 1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D가 이런 데 찍히시면서 이렇게 평행선이 만들어지시면은 얘가 지금 닮은 비가 3대 1이 가능하지. 그럼 닮은 비가 1대 3이라는 소리니까 요렇게 두 칸이 되면서 요때 지금 점 D의 정체는 선분 AB의 1대 2 내분점이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 내부점 좌표만 계산하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X좌표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계산하면 3분의 1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얘뿐만이 아니라 모든 D의 이제 X좌표의 곱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외분점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였을 때 지금 이 선의 바깥쪽 영역에도 D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데 만약에 D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평행선이 날아가시면서 현재 여기도 1대 9라는 넓이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현재 닮은 비를 1대 3이다 라고 여전히 놔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시면서 현재 요 점과 요 점 기준으로 요 점에 찍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A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대 지금 4칸 가는 거니까 1대 4 외분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같이 알아두자라고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여전히 X좌표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켜주면 여기서 X값이 3분의 5다라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이쪽 외부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어져서 여전히 닮은 삼각형 만들어낼 수 있긴 한데 그때 이제 넓이비가 9대 1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넓이가 더 작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런 사고하고 이어서 곱해주면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까지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4번도 뭐 그냥저냥 계산하는 문제 같아. 얘는 그냥 2,-4를 지나가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 미지수로 설정하고 x-2에 -4다 라고 둔 다음에 원의 중심 0,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2와 같다 라고 이용하시면 m값 그냥 구해지는 거 맞지? 그래서 별게 아니라 그냥 계산을 통해서 접선을 직접 구하시면 되고, 열심히 접선 구해주면 여기서 기울기 m값이 -1 또는 -7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그냥 y 이퀄 -x, -2 또는 y는 -7x 플러스 10이 나타나면서 얘네들의 x절편 찍어주면 얘는 -2,0이 되시고 이 녀석은 7분의 10,0이다 뭐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구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2가 여기 있고 7분의 10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주어진 좌표 p가 몇 컴마 몇이었어? 아까 2, -4였으니까 만들어진 삼각형 요 자식의 넓이를 구해줘 라는 문제니까 요 길이 구하고 여기 수선 길이 구해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요 길이가 7분의 24가 나오고 높이가 4가 나오니까 얘들이 곱해서 2로 나눠주면 최종적인 넓이는 7분의 얼마냐 48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 계산 문제. 그래서 14번까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5번. 여기서부터 좀 오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5번도 상황만 바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 문제 지금 x 더하기 y -4 다음 더하기 k의 x -2y인가? -2 얘 이퀄 0에 접하고 중심 좌표가 -2, -2인 원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 넓이가 최대인 것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그때 k 값도 구해서 걔네들이 뭐 곱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공수2에서 많이 만나봤던 표현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통과하는 또 다른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열심히 연립을 하면 좀 빡치긴 하지만 교점 좌표가 분수로 3분의 10, 3분의 2 이렇게 나타날 거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현재 이 원의 중심이 -2, -2거든. 그럼 어딘가에 이렇게 -2, -2가 있고 이 직선이 반드시 통과하는 점인 3분의 10, 3분의 2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직선이 통과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접하는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접하는 원을. 그래서 반지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이 길이가 언제 최대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은 현재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요 거리는 우리가 고정된 길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가는 순간이 원이 가장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도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순간보다 더 기울어지는 순간 접하는 원은 반드시 여기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서 요 순간이 지금 최대인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인 순간이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최대인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원의 반지름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땡겨주면 그냥 반지름 구해지는 거 맞지?
그래서 3분의 10, 3분의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당겨주시면 계산이 좀 껄끄럽긴 하지만 여튼 3분의 8루트 5다라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괜찮나? 지금 여기서 뭐도 구해야 되냐면 그때 K값도 구해야 되니까 그때 K값 구해내려면 현재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 현재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아마 계산하면 2분의 1이란 기울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현재 이 녀석이랑 수직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요거 열심히 이제 y는 x 플러스 mx 플러스 n 그런 표준형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녀석의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k 값 구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2k 마이너스 1분의 아마 정리해서 쓰면은 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울기 값이 얘랑 똑같다라는 거에서부터 현재 k 값이 실용적으로 5분의 1이다. 라는 걸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k는 5분의 1이고 이 녀석 제곱한 다음에 열심히 곱해주면 답은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고, 최초 그냥 저 원이 넓이가 최대인 것을 캐치만 잘 하시면은 이제 계산은 뭐 그냥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16번도 현의 길이 물어보는 단순한 상황인 것 같은데 최초 주어진 원이 중심좌표가 0,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의 1 마이너스 a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원인 것 같아. 이 녀석을 지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는 원을 C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중심만 이동시켰다 라고 생각하면 중심의 좌표가 현재 몇 컴마 되는 거예요? 1, 3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반지름은 변하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 어떤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쫙 그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7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원의 현의 길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항상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한다 라는 거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수직으로 2등분되는 선을 그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반지름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한다 라는 생각이야. 그럼 지금 현의 길이가 2루트 7이니까 여기 절반 길이가 루트 7이라고 주어진 거고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당겨주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3에서부터 이 직선 x 더하기 y 플러스 2 이퀄 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1,3에서부터.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당겨주면 루트에 1 더하기 1 분의 1,3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현재 1, 3이니까 6이 나오네? 그래서 루트 2분의 6이니까 현재 얘가 3루트 2로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3루트 2였고 그럼 9, 2, 18에다가 7 더해주니까 여기가 제곱이 25가 되시면서 현재 반지름이 5다 라고 이렇게 잘 구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나? 그럼 반지름이 5였으니까 아까 요 녀석이 현재 5가 되시면서 1-a가 25가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4다 라고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얘는 그 다음에 이제 C2란 점도 등장하고 있는데 C2라는 녀석은 이 C1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있고 현재 여기 C1에 중심이 있는데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C2에 중심이 찍힌다라는 겁니다. 그럼 C1의 중심은 아까 우리가 1,3인 걸 얻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굳이 막 이상하게 좌표 잡아가지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대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X좌표에 막 2를 대입하시면 이 녀석의 Y좌표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그대로 계산되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Y좌표에 3을 이대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X좌표가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대입으로 해결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깔겨주시면 C2의 중심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C1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랑 C2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었을 때 이 원 위의 점과 이 원 위의 점 사이에 거리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원은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 위주로 관찰하는 거고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장선 그었을 때 반지름 하나 더해주고 얘도 연장선 그었을 때 반지름 하나 더해준다라는 전략 펼쳐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전히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보라색 직선 이렇게 이어주면 기울기 플러스 1짜리가 되면서 이렇게 축에 평행한 직각삼각형 끊어주면 1대 1대 루트 2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현재 여기가 6이 되시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6루트 2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반지름이 5였던 거 얻어냈으니까 구하고 싶었던 최대값은 6루트 2에다가 반지름을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해주시면 되니까 더하기 10이다 라고 써지는 것 같습니다. 괜찮나? 그럼 아까 A값은 마이너스 24였고 M값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17번 문제. 좀 익숙한 그림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y는 mx랑 이제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접점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직선이 현재 수업 시간에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접점과 접점을 이은 선은
선의 상황이다 라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가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주시면 반지름이 곧 중심의 Y좌표가 될 거고요. 반지름이 3인 걸 알려줬기 때문에 현재 이 녀석의 중심의 Y좌표가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지금 모르는 길이가 여기니까 여기를 P라고 미지수로 설정하시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현재 P, 3으로 설정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원밖에 한 점 0,0에서 접선을 그은 상황이고, 극선이 지금 Y절편과 만나는 지점에 값을 구해주시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얘는 극선을 직접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식을 직접 써보면 x-p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현재 9다라는 거고, 내가 지금 바깥에 한 점 0,0에서 그은 접선 한 다음에 이렇게 극선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니까 이 0,0을 마치 원 위의 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x 하나 대신 0 대입하고 y 하나 대신 0 대입한다 라는 전략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p가 되고 하나는 대입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하나는 대입 안 할 거니까 y-3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직선 맞지? 맞아? 근데 내가 기울기에 대한 정보만 얻어내면 현재 요 길이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기울기만 살펴보면 돼. 그럼 기울기는 얘랑 얘 가지고 판단하면 되니까 얘 이쪽으로 넘겨 3을 나눴다 라고 생각하면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3분의 P다 라고 이렇게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P다 라는 정보만 얻어냈으면 마이너스는 지금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니까 붙은 거고, 현재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의 비율이 3분의 P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P였으면 현재 요 길이는 3분의 P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극선이 나왔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건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 선이랑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건 중학교 수학이지. 그래서 사실 뭐 너무 당연한 게 그냥 요 점에서 원점까지 이르는 기울기가 현재 P분의 3이잖아. 요 직선의 기울기가 P분의 3이야. P분의 3이랑 수직인 직선이니까 여기가 수직이잖아. 수직이니까 사실 극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P다라는 거는 요 그림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여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3분의 P에 제곱을 해주면 얘가 곧 6분의 1의 P에 세제곱인데, 얘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어? 36이다 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서 P 값은 6이다 라고 이렇게 얻어내시면 되는 것 같아.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12m 값이니까 기울기 m 값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저 y equal mx가 현재 이 원과 접한다라는 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 여전히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 d equal r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내가 지금 p, 3이었는데 p가 6인 거 구했으니까 6,3에서부터 지금 mx-y equal 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고,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분의 6,3 여기다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6n-3이 되는데, 현재 요 녀석이 반지름 길이 아까 얼마였어? 3이다 라고 요 방정식만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방정식 니들이 양변에 이렇게 하고 3 약분하고 양변 제곱하고 열심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정리하면 3m제곱 마이너스 4m 이퀄 제로다라는 2차 방정식이 나타날 거고요. m은 0이 아니었으니까 m 값은 3분의 4다 라고 이렇게 놓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지금 17번 보고 있어서 17번. 그래서 잘 했을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극선이 나왔으니까 좀 아름답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 문제. 다음 이제 18번. 18번인데 상황이 좀 묘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C1이라는 저 원이 x-7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1이고요. 그 다음 C2라는 원이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이퀄 8이다 라고 이렇게 썼을 때 C1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C2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RS가 있는데, 두 점 RS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R'S'이라고 할 때 A라는 점도 또 등장하고 있어. A라는 점은 A, A-8 이라는 점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AR 더하기 PR'의 최소값이 12다 라고 했어. AR 더하기 PR'의 최소값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AS 더하기 QS 프라임 이 녀석의 최소값은 M이다 라고 했을 때 A도 구하고 M도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C1과 C2 두 개가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C1 위의 점, 요거 위의 점 P가 있고 요거 위의 점 Q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첫 번째 주어진 최소값에서 지금 P가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 구하라고 하는 최소값에서 Q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C1과 C2는 그냥 완전히 별개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이때 지금 X축 위에 움직이는 점 R과 S가 있는데, R을 대칭이 나온 점이 R'이고 S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S'이니까 여전히 R과 S도 얘에서 각각 그냥 상황으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C1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었을 때 지금 요 원의 중심 좌표는 7,-2였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7,-2가 있을 거고 반지름 길이 1짜리인 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고 그 다음 A의 좌표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A의 지금 범위가 0부터 8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여튼 양수 좌표 여기 어딘가에 뭐 A가 A, A-8이다 라고 이렇게 놓여 있었다 라고 칩시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점을 찍어놓고 보면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 R과 S가 있는데 여기 지금 R이랑 엮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R만 이렇게 찍어봤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 지점 어딘가에 R에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최소값 12는 AR 더하기 PR 프라임의 최소값인데 그럼 AR은 현재 이렇게 이었을 때의 길이고 지금 PR 프라임은 이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 P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준 이 길이의 최소값이지. 그럼 생각해보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은 얘가 지금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원은 항상 원의 중심과 이었을 때 기준으로 최소값을 땡기는 거 맞지? 그래서 만약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나 더 반지름을 빼준 다음에 이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곧 최소값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지금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더해준 다음에 하나를 빼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됩니까? 그 빼준 결과가 12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얘를 중심 뭐라고 할까? C1이라고 할까? 그냥 C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R 더하기 PR 프라임의 최소값은 AR 더하기 C1R 프라임 요 녀석의 최소값이 현재 13이다 라고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P가 여기 왔을 때면 원의 중심이 이제 요렇게 이어졌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보라색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이 1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좀 익숙한 상황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 반사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요 중심좌표 7,-1을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요 녀석이 지금 7,2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라색 더하기 주황색의 최소값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근데 지금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미묘해서 이 점을 여기다 이제 좀 붙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여전히 이 녀석이 요 길이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Y축에 대해서 이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을 다시 시켜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어딘가에 A 프라임이 마이너스 A, A-8로 이렇게 찍혀 있을 거고요. 그럼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Y좌표는 똑같은 상태에서 현재 아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은 길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비로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일직선 거리로서 최소값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즉 7,2에서부터 마이너스 A, A-8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A-8에서부터 7,2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했을 때 얘가 13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니들이 전개를 하면 양수 A 값이 아마 5다 라고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거 뭐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이제 또 다른 상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요 두 번째 원 C2에 대해서 점 Q가 움직이는 좌표를 이제 찾아 줘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 그림을 똑같은 짓을 한 번만 더 하면 돼. X축, Y축이 있고 내가 A가 5라는 걸 얻어냈기 때문에 현재 점 A라는 점의 좌표는 5,-3으로 이렇게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어딘가에 이렇게 5,-3에 놓여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지금 점은 1C2 위의 점인데 중심이 3,5야. 그럼 3,5니까 뭐 대충 여기 어딘가에 3,5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이니까 얘보다 조금 더 커다란 이렇게 원이었던 것 같아. 그치? 여튼 반지름 길이는 2루트인데 그럼 똑같은 상황이지. 지금 AS 더하기 QS 프라임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놓여있는 S가 있고 여기 어딘가 S 프라임이 놓여 있었다라고 했을 때 현재 AS니까 이렇게 이어주시고 여전히 Q니까 지금 여기 원의 중심과 이렇게 이어졌을 때 최소값이 찍힌 지점 반지름을 하나 뺀 마이너스 2루트 2를 뺀 거지. 요 지점에 이제 Q가 놓여있을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최소값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동일한 상황이니까 얘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걔를 A'이라고 다시 잡아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5,3이 되시고 결론적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랑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요 점에서부터 아까 중심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면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3,5에서부터 마이너스 5,3까지 이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당겨주시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걔가 곧 얘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내가 원했던 거는 거기서 반지름 하나 빼주시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열심히 구하고 싶었던 값은 현재 누구부터? 마이너스 5,3부터
3,5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땡긴 다음에 거기서 하나 2 루트 2 반지름을 빼주자라는 겁니다. 얘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최소값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열심히 땡겨주면 얘가 8 루트 2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 루트 2를 해주면 구하고 싶었던 최소값이 6 루트 2다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얘가 지금 6루트 2니까 구하고 싶었던 값이 m이 요 녀석이고요. 그럼 따라서 a 값은 아까 얼마였어? 5였고 지금 스몰 m 값이 6루트 2니까 얘 제곱하면 72가 되면서 5 더하기 71을 하면 답은 77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미묘하게 복잡하게 설정돼 있는데 뭐 그냥 대칭이동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잘 가시면 되는 것 같고, 특히 요 녀석을 이렇게 대칭이동한 좌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제 이어 붙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대칭이동 떠올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번 정도가 좀 객관식 중에서는 난이도가 그나마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논수령을 볼 건데, 논수령 1-1번은 뭐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1-2번 논수령 이걸 볼 건데, 얘도 뭐 우아하게 잘 해석했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y는 ax의 제곱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y 이퀄 mx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 플러스 9 A라고 나왔고, 현재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얘가 지금 꼭지점이 0,0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렸던데 그 녀석이 요 녀석이 지금 지름의 양 끝점이 되도록 원을 그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지름인 원이 얘를 지나가고 있으면 요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생각이야. 괜찮지? 그럼 이렇게 원을 굳이 그리진 않을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만나는 또 다른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얘도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도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을 좌표로 설정해야겠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설정하면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얘가 알파, a 알파의 제곱되시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베타, a 베타의 제곱되시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괜찮나? 근데 알파, 베타는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은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놓아주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9a 이퀄 제로가 되면서 현재 보시면 최고치 한계수 a,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9a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로 일정한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9로 일정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즉 알파, 베타의 곱의 값이 일정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얘네 둘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 여기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당겨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에서 얘까지 원점까지 이은 직선의 기울기니까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지금 a 알파가 되시는데,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하시면 a 베타가 되니까 얘네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된다는 생각이야. 근데 지금 알파와 베타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9인 거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9 a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서 문제에서 알려준 양수 a 값은 3분의 1로 그냥 결정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 값은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문제에서 지금 m 값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현재 요점 좌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점 좌표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요점 좌표를 알아내려면 여전히 여기에서 이제 a 값을 알아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주면 뭡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지금 3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 이퀄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에이씨. 잠깐 분필을 좀 갈고 갑시다. 어디 갔어? 뭐라고 어디까지 했냐? x의 제곱 마이너스 3m x 마이너스 9 이퀄 0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내가 지금 알파 베타인 걸 알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의 좌표도 우리가 얻어내야 되니까 지금 요 녀석이 지금 무슨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로 여전히 p라는 점을 설정해 줄 생각이야. 그럼 지금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현재 p, a 값 3분의 1로 결정됐으니까 3분의 1 p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여전히 요렇게 이어준 기울기, 요렇게 이어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해서 p의 정체를 밝혀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p 마이너스 알파 분의 3분의 1 p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제곱이겠죠? 지금 a가 3분의 1로 결정이 됐어. 이거 곱하기 지금 p 마이너스 베타 분의 3분의 1의 p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베타의 제곱인데 요 녀석이 기울기의 곱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알아서 합차 공식이 약분된다 라는 사실관계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약분 쳐주면 3분의 1의 p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얘도 약분 쳐주면 3분의 1의 p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얘네들이 곱해줬을 때 현재 마이너스 1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3분의 1 곱해주고 여기다가 9 곱해주시면 현재 p 더하기 알파, p 더하기 베타가 현재 마이너스 9라는 결론이야. 그럼 얘를 전개를 해주면 p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p 그 다음 더하기 알파 베타 이퀄
마이너스 9인데 아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9로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요거 지워지면서 결국 이퀄 0이 되시고요. 그럼 여기서 P라는 녀석의 정체가 0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P 값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좌표다. 이렇게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되십니까? P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P로 나눈 거야. 그럼 지금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냐면 아까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두근의 합을 째려주면 얘가 결국 뭐라고 표현 가능해? 3m이라고 표현 가능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3m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m 값이 지금 양수니까 얘가 음수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럼 P의 좌표가 현재 어떻게 설정이 된 거야? 마이너스 3 m, 얘 제곱한 다음에 3분의 1배 하는 거니까 3m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P의 좌표가 설정이 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써먹지 않은 조건이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의 넓이비가 1대6이다 라고 알려줬는데 넓이비는 곧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H1과 H2의 길이비가 수선의 길이비가 6대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선 길이의 비가 6대1이다 라는 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 현재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요 좌표 알고 있고 요 좌표 알고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비가 6대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당겨줄 거니까 mx-y 플러스 9a인데 아까 a가 3분의 1이었으니까 3 이퀄 0 이란 요 직선에서부터 지금 몇 컴마 몇이야? 0,0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어디 컴마 어디야? p니까 방금 구한 마이너스 3m, 3m 제곱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 거리의 6배를 쳐주면 이 녀석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열심히 산수만 마무리 해주면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씌우고 00 집어넣을 거니까 여긴 3이 되고요. 여기에다 이제 몇 배를 쳐주면 6배를 쳐주면 현재 요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루트에 여전히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시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m제곱 더하기 3인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으면 이것만 풀어주시면 되고 어차피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지워질 거니까 이 절대값만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m값을 구해주시면 m제곱 값이 2분의 7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르면은 이제 훌륭하게 잘 푼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m값이 현재 2분의 루트 14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건 a값과 n값이니까 이 녀석 답으로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답으로 하나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여튼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접근은 그냥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만 이용하시면은 a값은 금세 나타나니까 이제 요점 좌표 설정한 다음에 계산을 밀어주겠다라는 그 결심을 서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논술형 2-2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데 지금 주어져 있는 전체 집합을 좀 쫙 나열해보고 할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렇게 나열했을 때 지금 집합 P라는 녀석은 요 안에 들어있는 소수를 가져오는 거니까 2, 3, 5, 7, 11, 13, 17, 19 얘네들만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P의 원소의 개수가 8개다 라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 문제에서 X라는 집합하고 P라는 집합이 이렇게 놓여있을 때 얘네들과의 관계를 일단 추론해야 되는데 가족권에서 N의 X 교집합 P의 여집합 얘 곱하기 N의 X 합집합 P의 여집합이 현재 17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만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지금 17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17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여기 들어오는 집합 같은 경우는 X 빼기 P가 되시고요. 여기 들어온 집합 같은 경우는 X와 P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이면 현재 여기 바깥 영역에서 X를 다 포함하는 거라서 현재 이 바깥 영역엔 P 8개를 제외한 아주 많은 원소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한 개만 들어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현재 이 X 합집합 P의 여집합 이란 녀석이 현재 17개의 원소 얘는 한 개의 원소만 갖는다라고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 빼기 P가 현재 하나만 가지니까 여기에 한 개의 원소가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놔주시면 되는데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여집합을 너무너무 땡겨주고 싶은 상황이지. 그럼 요 녀석이 현재 17개의 원소를 가지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22개니까 이 녀석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7개를 이제 22개에서 17개를 빼주시면 5개다 라고 이렇게 우아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여집합을 취해주면은 뭐야 이 녀석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면 X의 여집합, 교집합 P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얘 교집합, X의 여집합이면 차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N의 P 빼기 X인가? P 빼기 X라는 녀석이
5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에서 X를 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현재 5개다 라고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P의 원소의 개수가 8개였기 때문에 8개 중에 5개를 제외한 요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가 3개다 라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것 같아. 즉 문제에서 원하는 집합 X라는 녀석이 현재 소수 3개를 포함하고 소수가 아닌 녀석을 하나만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나조건을 해석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M일 때, 다시 X의 모든 원소 곱이 라지 M으로 펼쳐졌을 때 이 라지 M이란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30이다 라고 했습니다. M의 약수의 개수가 32개다 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셈할 때 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한 다음에 얘네끼리 싹 다 곱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 곱한 지수끼리 1 더해서 곱한 결과가 32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정리하면은 M을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한 결과가 현재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2의 5제곱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 M을 소인수 분해해서 모든 지수에다 1씩 더한 다음에 곱한 결과가 2의 5제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한 결과니까 여기가 지금 지수에다가 뭔가 1을 더해서 곱한 애들이 지금 나열돼 있으니까 얘네 둘이 묶어주면 뭐 4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얘네 셋이 묶어주면 8 곱하기 뭐 2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수의 최대 몇 가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좀 귀찮긴 한데,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소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1, 4, 6,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얘네들을 뭔가 합성수를 분류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성수를 일단 분류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가장 극단적인 값인 1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합성수에 여기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가 아닌 1이 들어와 버리면 소수만 3개 들어오는 집합이 이제 X가 돼버리니까 모두 곱해주면 1 곱하기 소수 곱하기 소수 곱하기 소수니까 1은 어차피 곱하나 마나라서 얘는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나오지. 그래서 얘는 절대 안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시고, 1은 안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합성수들을 이제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럼 지금 나타나는 꼴이 일단 4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떤 소수의 제곱꼴 가능한 것 같아. 소수의 제곱꼴은 현재 4가 등장할 수 있고, 그 다음 9도 등장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4 체크했고 그 다음에 9도 체크했다라고 생각하고 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6 같은 애들은 어떤 소수 곱하기 소수꼴이지. 어떤 소수 하나 곱하기 소수 하나 꼴이니까 그런 애들이 6도 있지만 8은 안 되고 이제 10도 있는 것 같아. 10도 있고 6도 있고 10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얘는 2의 제곱이 있으니까 안 되지. 얘는 2 곱하기 7이니까 14도 가능하고, 그 다음 3 곱하기 5니까 15도 가능해. 그 다음에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가능하지. 얘도 가능하고. 그래서 21하고 22가 지금 소수 하나 곱해진 꼴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 작업을 거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6까지 받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꼴인데, 사실 이렇게 무언가의 세제곱꼴은 현재 1부터 22까지 중엔 8 하나만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8도 체크를 했고요. 다음 이제 나머지 아직 안 본 게 12, 이런 애들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현재 어떤 꼴이냐면 A 제곱 곱하기 또 다른 소수, 요런 꼴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런 애가 12가 있고, 또 누가 있냐, 18도 있고 20도 있는 것 같아. 18, 20 요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되는 애들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유일하게 좀 특이한 케이스가 16인 것 같은데, 얘는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A의 4제곱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유일하게 16. 그래서 지금 모든 합성수들을 소인수 분해되는 꼴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수 자리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이 현재 4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 지수들에다가 1을 곱한 결과를 보는 건데, 어차피 이 합성수에다가 소수 3종류를 추가로 곱해주는 게 이제 M이란 녀석이니까, 다시 이 M이란 녀석은 합성수 X의 원소 중에서 하나 골라주고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합성수의 지수가 아무리 커봤자 서로 다른 소수 3종류를 곱할 거니까 소수가 겹쳤다라고 생각해보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지수가 5제곱이야. 라지 M이란 녀석의 소인수분의 결과에서 최대로 등장할 수 있는 숫자가 여기 지수 자리에 5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이제 다 곱하는 게 약수의 개수니까 지금 여기 플러스 1을 해서 곱한 결과에 나타날 수 있는 최대값이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지수의 모습의 최대값이 5니까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서 곱할 건데,
그 플러스 2를 한 요 녀석의 최대값이 6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를 3개 묶어가지고 8 곱하기 어쩌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 중에 최대값이 6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그럼 지금 묶어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최대 4까지밖에 못 묶어. 이해가?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케이스 첫 번째가 일단 서로 다른 2가 이렇게 다 곱해지는 케이스랑,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개를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2지. 이렇게 해서 32가 만들어지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둘둘 묶어가지고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플러스 2를 하기 전에 곱해지는 숫자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현재 소인수분해가 서로 다른 소수 5개의 곱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이런 꼴로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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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으면 다 플러스 1 해서 이런 꼴로 저 라지 M의 약수의 개수가 32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즉 라지 M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라, 얘 같은 경우는 라지 M이 어떤 소수의 세제곱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에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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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개수가 계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다음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어떤 소수의 세제곱 곱하기 어떤 소수의 세제곱 곱하기 또 다른 어떤 소수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1 해서 다 곱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2로 계산되는 거 맞지?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케이스가 요거거나 요거거나 요거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합성수를 먼저 하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소수 곱하기 소수꼴인 합성수를 하나 선택하고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소수 3개를 선택을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A 곱하기 B꼴 얘네들에서만 골라줘야 되니까 요거 6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일단 6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A, B랑 겹치지 않는 소수, 서로 다른 소수 3개를 추가로 골라줘야 되니까 총 소수 8가지 중에서 여기서 쓰인 소수 2가지를 제외하고 골라주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6을 골랐다라고 생각하면은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와 3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들 중에서 2개를 추가로 선택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8개 중에 2개를 제외했으니까 6 컨비네이션 2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다시 이 C, D, E 중에서는 A, B를 제외해서 골라줘야 되니까 여기가 6, C, 2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얘가 6 곱하기 10 5가 되면서 6, 5, 30, 6, 1, 6, 1, 총 120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 케이스 분류만 했으면 이제 셈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같거든요.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의 세제곱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합성수가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A 제곱꼴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합성수, 내가 최초 고른 합성수가 A 제곱꼴이면 나머지 소인수가 지금 A, B, C, D가 추가로 곱해줘야 되니까 소수는 최대 추가로 3개까지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되지. 만약에 A 곱하기 B꼴을 골라왔다라고 생각하면은 A 하나 B 하나 사라지면서 여기 A 제곱이 여전히 남아서 나머지를 소수 3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A 세제곱은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A 세제곱을 이렇게 합성수로 골라왔으면 나머지 서로 다른 소수 B 곱하기 C 곱하기 D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 A 제곱 없애고 B 제곱 B를 하나 없애가지고 내가 선택한 합성수가 요런 꼴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A의 세제곱이 만들어야지 하니까 추가적으로 A라는 소수가 하나 더 곱해지고, 그다음 B는 곱해지면 안 되고 C 곱하기 D 이런 꼴로 소수 3개가 추가로 이렇게 곱해지면은 가능한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제곱은 등장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요거 2가지로 나눠서 분석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지금 생각하면 A의 세제곱꼴은 8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합성수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1가지밖에 없어. 다음 이제 소인수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나머지 소수들은 절대 얘랑 여전히 겹치지 않는 지점들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8개 중에 하나를 제외하면 얘가 7 컨비네이션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열심히 하시면 7, 6, 5를 6으로 나눴으니까 7, 5, 30, 5가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다음 요 마지막 케이스는 A제곱 곱하기 B꼴은 아까 12, 18, 20 요런 종류가 있었으니까 지금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요? 3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골라온 그 합성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꼴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A가 3번 곱해줘야 되는 경우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반드시 겹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합성수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추가로 곱해지는 소수 3개가 2는 반드시 하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가 세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즉 이미 여기서 하나를 고른 순간 이 녀석 2번 곱해져 있는 소수가 반드시 이제 P의 원소 중에 하나로 골라지는 걸로 한 가지가 결정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C, D만 골라주면 되고 A, B와 겹치지 않는 원소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여전히 곱하기 6 컨비네이션 2로 처리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나? 그럼 결론적으로 3 곱하기 1은 의미가 없고 6, 5, 30 일어났으니까 15 해가지고 45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120까지, 35까지, 45까지 여기까지 지금 나타난 것 같고요. 난 마지막 봐야 되는 케이스가 요 케이스인데 사실 요 케이스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지금 A 제곱으로 합성수를 골라봤자 어차피 여기 너무 많은 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를 서로 다른 소수 3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난 뭐 이런 애들 최대한 겹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여기 있는 거듭 제곱을 없앨 수가 없어서 요 케이스는 지금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아까 구했던 120 더하기 얼마였냐? 45 더하기 30을 하면은 총 80까지가 되면서 총 200까지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을 쓰게 만드는 막 합성수를 막 이렇게 꼴마다 분류시켜서 시간을 쓰게 만드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이 문제 푸는 연습을 줄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전에 1번부터 19번까지 문제, 20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까지.